차갑고 무자비한 겨울바람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휩쓸고 지나갔다. KJM 그룹의 총수 권태주는 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그의 소나기에 놓인 하나의 장기판에 불과했다. 태준에게 있어 인간의 감정은 가장 쓸모없는 약점이었다.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 사업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만큼이나 그의 내면은 메마르고 공허했다. 그의 심장은 고성능 기계처럼 차갑게 박동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KJM 그룹이 소유한 오래된 재개발 예정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나섰다. 그곳은 한때 번화했던 동네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스산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다. 태준의 비서는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총재님, 이곳은 이제 철거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곧 새로운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비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태준의 시선은 잿빛 건물들 사이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의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버려진 공간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허 속에 피어난 작은 생명이었다. 허물어진 담벼락과 깨진 유리창 사이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꿋꿋하게 피어 있었고 낡은 장미덤불은 가지마다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얇은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운 흙을 만지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낡은 털모자는 그녀의 얼굴을 가렸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옆모습은 헬쑥했지만 맑은 윤곽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운.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에게 수치였고 그녀의 방은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오직 작은 정원과 그림에만 표현할 수 있었다. 혜은에게 이 폐허의 작은 정원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잡초를 뽑고 흙을 가꾸며 버려진 씨앗을 심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태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정원을 가꾸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견고한 심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그 안에는 억눌린 슬픔과 동시에 놀라운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해 있을 뿐이었다. 그때 태준 일행의 방문을 알아차린 듯 그녀의 이모와 사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이 하윤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내 꼴 좀 봐. 그녀의 이모는 비아냥거리며 하연의 낡은 털모자를 잡아챘다. 모자가 벗겨지자 그녀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혜은은 놀란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촌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태준 총재님께 인사드려야지, 번거리 주제에.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폐허의 정적을 깨뜨렸다. 혜은은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땅을 향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멸감이나 분노 대신 익숙한 체념을 보았다. 그것은 태준의 내면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흔들었다. 그가 살면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과는 달랐다. 그녀는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준은 걸음을 옮겨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혜은의 가족들을 꿰뚫었다.
그들은 태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당신들이 누구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아, 태준 총재님, 저희는 이 지역 토지주들입니다. 저 아이는 제 조카 하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좀 모자라서. 이모는 서둘러 변명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모자라다고 내 눈엔 당신들보다 훨씬 영리해 보이는데. 태준의 말에 혜은의 이모는 얼굴이 굳어버렸다. 태준은 곁에 있던 비서를 향해 말했다. 이곳의 정비 및 철거 작업은 잠시 보류한다. 그리고 저 소녀가 가꾸던 정원은 보존하라. 태준의 명령에 모두가 놀랐다. 폐허를 가득 메운 정적 속에 그의 결정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이 토지주들과 관련된 모든 사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태준은 혜은의 이모와 사촌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버렸다. 태준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혜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혜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떨림이 분노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날 차갑고 무자비한 총재의 심장에 말 못하는 소녀의 침묵이 첫 번째 파문을 일으켰다. Bạn đang yêu cầu tôi tiếp tục viết chương tiếp theo của câu chuyện. Dựa trên dàn ý đã phác thảo tôi sẽ tiếp tục với chương 2. chương 2.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권태준은 낡은 창고와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에서 보았던 소녀 하은의 침묵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깊은 눈빛,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던 가느다란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강인함이 태준의 차가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여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의 파장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의 제어할 수 없는 호기심과 강렬한 소유욕에 더 가까웠다. 태준은 그녀의 세계를, 그리고 그녀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태준의 비서 김민재는 총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즉시 혜은의 가족과 배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태준의 예상대로였다. 혜은은 명문가 출신의 조용하고 유약한 소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가족 내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학대받는 존재였다. 그녀의 말 못하는 장애는 가족의 수치였고 그녀는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다. 특히 그녀의 이모와 사촌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그들은 태준 앞에서 보였던 가식적인 모습 뒤에 그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태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의 장난은 끝이다. 태준의 관심은 혜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내린 정원 보존 명령은 혜은에게 더 이상 폐허가 아닌 보호받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의 개입은 혜은의 가족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태준의 눈치를 보느라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었지만 그들은 혜은을 집안의 허들의 실과 더러운 잡무에 몰아넣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더욱 혹사시켰다. 이모는 혜은에게 말했다. 네가 그 총재님 앞에서 얄밉게 보였나 보지. 괜히 우리 일에 참견하시잖아. 다 내 잘못이야. 어느 날 저녁 혜은은 가족이 주문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상자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안에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멍청한 것, 네가 이 도자기 값을 어떻게 물어낼 거야?
이모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다. 혜은은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태준이었다. 태준은 혜은의 집 앞에 비서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혜은의 이모와 사촌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인가? 태준은 혜은의 손에 잡힌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총재님, 이건 오해입니다. 애가 부주의해서. 이모는 태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횡설수설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혜은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깨진 조각에 베인 상처가 나 있었다. 태준은 혜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혜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태준의 모습은 차가운 총재가 아닌 따뜻한 온기를 가진 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듯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였다. 그날 이후 태준의 혜은에 대한 보호는 더욱 노골적이고 강력해졌다. 그는 혜은의 가족에게 그녀의 재산을 모두 태준 소유의 신탁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하은의 재산은 이제 KJM 그룹이 관리한다. 이 일을 제기할 경우 당신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태준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혜은의 가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혜은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전문 요리사와 개인 간호사를 고용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마련해 주었다. 혜은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태준을 경계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보이는 순수한 보호와 관심에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림과 간단한 수화로 태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혜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짓 하나에 담긴 감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태준에게 다가왔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언어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쌓아져 갔다. 태준은 혜은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고 혜은은 태준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태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차갑고 무미건조했던 세상에 혜은의 침묵은 아름다운 색채를 입혔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은의 가족이 태준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태준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갱그룹의 핵심 기밀을 빼돌리려 했고 그들의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은 태준과 혜은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될 터였다. 혜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태준의 노력은 이제 그녀를 억압하는 가족과의 정면 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닌 그녀를 지키기 위한 강렬한 사명감임을 깨달았다. 반당 유차우토이 팁툭 미증 팁테어 구거주엔 두어젠 다니 나팍타우토이 세 팁툭 웨이증파 증바 태준이 하은에게 내민 따뜻한 손은 그녀에게는 구원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는 분노와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혜은의 이모는 자신의 남편 김 이사에게 태준에 대한 증오를 쏟아냈다. 그 거만한 총재가 우리를 뭘로 보고 번거리 조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해. 김 이사는 KJM 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회사의 대표였다. 그는 태준에게 굽신거렸지만 속으로는 항상 태준의 오만함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태준에게 들킬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태준의 이번 개입은 그에게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권태준을 무너뜨려야 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려면. 김이사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잡한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KJM 그룹의 핵심 기밀을 빼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KJM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인 박 실장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다. KJM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자료를 빼내와 특히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져와야 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박 실장은 김 이사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김 이사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고 그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태준은 혜은과의 시간을 보내며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혜은의 작업실에 찾아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혜은의 그림은 그녀의 내면 세계 그 자체였다.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고요한 숲처럼 평화로웠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동시에 태준을 통해 발견한 희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지성과 감성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태준은 하연의 그림들 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KJM 그룹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부지에 있는 폐허의 정원이었다. 그림 속의 정원은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쳤다. 그러나 그 옆에는 낡고 거대한 건물이 마치 정원의 빛을 가리려는 듯 음침하게 서 있었다. 태준은 그림을 보며 혜은에게 수화로 물었다. 이 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혜은은 손가락으로 건물 옆에 그려진 작은 글자들을 가리켰다. 그것은 KJME 그룹의 협력업체 중 한 곳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의문스러운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혜은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족의 비리를 우연히 목격하고 그것을 그림과 암호화된 숫자들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곧바로 KJM 그룹의 정보 분석팀을 소집했다. 그는 혜은의 그림과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숫자들은 김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암호였던 것이다. 태준은 하연의 침묵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였음을 깨달았다. 태준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감돌았다. 그들이 내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이미 그들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태준은 혜은의 손을 잡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혜은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 대신 태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정의를 위한 동지가 되었다. 태준은 김 이사 일당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 이사에게 KJM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덫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했다. 태준은 혜은의 그림을 바탕으로 김 이사의 불법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자취는 KJM 그룹의 하청업체들을 넘어 정치계와 금융계의 거물들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복수가 아닌 거대한 부패의 그늘이었다. 태준은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파헤치는 열쇠가 되었다. 혜은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지혜는 태준의 무자비한 힘과 결합되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힘이 되었다. 김이사 일당이 KJM 그룹의 기밀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태주는 역공을 준비하며 해운과 함께 본격적인 작전을 세웠다. 그는 해운의 그림 속 암호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김이사의 불법 자금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해운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지혜는 태준의 거대한 정보력과 결합되어 거대한 부패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해운은 태준에게 그림과 수화로 그동안 가족들이 주고받았던 수상한 대화,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설명했다. 태준은 해운의 기억 속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퍼즐을 완성해 나갔다. 해운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억압받는 침묵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기록해온 비밀 일기였다. 그림 속에는 김이사가 돈을 주고받는 장소, 그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물품들, 그리고 심지어 불법 거래의 흔적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태주는 해운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해운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비서 김민재에게 지시했다. 김이사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해. 그리고 하연이 그림에서 지목한 모든 장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김민재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태준이 하연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총재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태준이 하연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하연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함께 그들의 가면을 벗길 것이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태준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혜연은 태준에게 자신의 그림 노트들을 모두 건넸다. 그 노트들에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기록해온 모든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협력은 빛을 발했다. 태준의 정보력과 하연의 예리한 관찰력은 완벽한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들은 김이사가 KJM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훔치려는 계획을 정확히 예측했다. 김이사는 태준이 흘린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갔고 KJM 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태준이 파놓은 덫이었다. 그 순간 태준은 김이사의 불법 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태준은 김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이사는 태준이 자신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태준의 앞에 섰다. 총재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이사는 태준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준은 그의 오만함에 싸늘한 미소로 답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당신이 내게 선물하려는 것이 이 쓰레기인가? 태준은 김이사의 얼굴 앞에 그가 빼돌리려 했던 가짜 프로젝트 자료와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던졌다. 김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무슨... 김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탐욕은 당신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 소녀의 침묵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순간 태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김이사를 향해 묵묵히 다가섰다. 혜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이사는 그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를 꿰뚫는 듯 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가장 큰 죄책감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혜은은 펜과 노트를 들고 김 이사에게 무언가를 썼다. 당신이 숨겼던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김 이사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벙어리 조카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주는 김 이사 일당의 부패 네트워크를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되었다. 태준이 던진 폭탄 같은 진실에 김 이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태준의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혜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말 못하는 조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혜은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벙어리 계집애를. 김 이사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부하인 박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혜은을 납치해 권태준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박 실장은 김 이사의 광기 어린 지시에 망설였지만 과거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태준과 하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태준은 김 이사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하연의 경호를 강화했다. 그는 하연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서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 않았다. 태준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혜은을 지키기 위한 강렬한 본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혜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누구도 너에게 손댈 수 없어. 혜은은 태준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김 이사 일당의 계획은 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교활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혜은이 가장 마음을 두었던 KJM 그룹의 재개발 부지에 있는 작은 정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정원에 태준의 이름으로 위장한 편지를 남겨 혜은을 유인했다. 편지에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정원에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정원이 자신과 태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혜은이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덮쳤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붙잡혀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땅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그림 노트를 던졌다. 그림 노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혜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부하들을 동원해 혜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동시에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태준은 혜은이 남긴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폐허의 정원에서 발견된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그림 노트였다. 태준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낡은 창고와 그 옆에 그려진 알 수 없는 암호였다. 태준은 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이사 일당이 혜은을 감금하고 있는 장소의 좌표와 그들이 사용한 암호였다. 혜은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 태준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태준은 혜은의 강인함과 뛰어난 기지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라도 갈 준비를 했다. 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태준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의 결심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김 이사는 납치된 하연을 앞에 두고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거스르려 하다니. 이제 권태준은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나는 너와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김 이사의 말에 혜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승리를 비웃는 듯 했다. 김 이사는 그녀의 침묵이 자신에게 가장 큰 모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미 태준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김 이사의 무모한 복수극은 태준과 하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폐공장에서 하연을 구출한 후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혜은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태준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태준은 혜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가 감춰왔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묻어나왔다. 병실에 찾아온 김민재 비서는 태준에게 김 이사 일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총재님, 김 이사 일당은 KJM 그룹의 핵심 기밀을 빼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심지어 정재계 인물들과의 부패 네트워크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은 양의 그림 노트 덕분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민재의 보고에 태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좋아,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태준은 혜은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혜은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혜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태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너와 함께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고 싶다. 그의 말에 혜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이제 그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이사 일당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태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그들은 KJM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태준이 경쟁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 그들의 목적은 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KJM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은 KJM 그룹 총수 권태준 불법 정보 탈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KJM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태준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인물이 되었다. 태준의 비서 김민재는 당황하며 태준에게 보고했다. 총재님, 그들이 우리를 역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리지 마. 그들이 던진 미끼는 결국 그들 자신을 잡는 덫이 될 것이다. 태준은 하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은은 태준의 상황을 걱정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방을 터뜨릴 시간이야. 혜은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태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이사 일당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 밤 혜은이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녀는 태준에게 수화로 말했다. 김 이사는 지금도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밝히려 하면 그들은 또 다른 거짓 증거를 내놓을 거예요. 혜은은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썼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기자회견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노리고 있어요. 혜은의 말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혜은이 자신에게 준 단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김 이사의 마지막 발악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도발이었다. 태준은 혜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그들의 수를 읽었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야. 태준의 눈빛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고 혜은의 눈빛 또한 그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김 이사 일당의 마지막 발악이 단순한 언론 조작이 아니라는 혜은의 경고를 듣고 즉시 작전을 수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이용해 그들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장소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김 이사 일당의 진짜 목표는 KJM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 대형 컨퍼런스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KJM 그룹의 핵심 기술을 조작된 증거와 함께 폭로하고 KJ그룹의 파산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혜은의 예리한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태준은 그들의 교활한 함정에 빠질 뻔했다. 태준은 혜은에게 말했다. 그들이 준비하는 무대는 컨퍼런스장이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태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혜은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태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굳건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대형 컨퍼런스 당일 태준은 혜은과 함께 컨퍼런스장에 나타났다. 수많은 기자들과 KJM 그룹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김 이사는 태준의 등장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혜은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권태준, 네가 그렇게 아끼는 벙어리 계집애를 이곳에 데려오다니 아주 좋은 선택이군.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김 이사의 부하인 박 실장은 무대에 올라 KJM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 정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며 태준을 비난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모두가 태준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요. 태준은 무대로 올라가 박 실장에게 다가갔다. 박 실장,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자료는 모두 조작된 가짜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박 실장이 김 이사의 지시를 받고 KJM 그룹의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으려 했던 모든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 실장은 김 이사와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박 실장은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그는 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김 이사 또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무슨 수작이야? 김 이사는 소리쳤다. 그러나 태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혜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태준은 혜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혜은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준비해온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새겨졌다. 김 이사는 KJM 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납치했습니다.
저는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위치와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단서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해운은 종이를 들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은 김 이사를 향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연의 침묵이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웠다. 김 이사는 그녀의 침묵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벙어리 소녀의 침묵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자들은 해운의 글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태준의 비리가 아닌 김 이사 일당의 부패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태준은 해운의 손을 잡고 그녀를 기자들로부터 보호했다. 그는 해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세상은 너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해운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오랜 억압에서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정의는 실현되었고 태준과 해운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고요하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김 이사 일당은 부패 네트워크와 함께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KJME 그룹은 태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의 명성과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무자비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해운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그녀의 존재를 통해 얻게 된 인간적인 온기가 가득했다. 태준은 해운을 데리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그곳은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태준은 매일 아침 해운과 함께 바다를 거닐었고 해운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태준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은 해운에게 말했다. 너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어. 너를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해운은 태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번거리라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다. 태준의 사랑은 그녀에게 세상을 향한 목소리이자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해준 힘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태준과 해운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전해졌다.